안녕하세요. 공룡입니다. 오늘은 실내 건축 디자인이 뭔지,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건축 디자인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여러분은 지금 커다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금 각자가 다 다른 공간의 문 앞에 와 있겠죠? 자, 무엇이 보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려라 참깨 하고 문이 탁 열렸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무엇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의 공간 경험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공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과거의 경험과 공간에 대한 기억, 그리고 공간의 균형과 비율, 공간에 들어오는 빛과 그 빛으로 인해 보이는 색, 그리고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이러한 소리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의 느낌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에 대한 경험은 인간의 감각과 심리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실내 건축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이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실내 건축 디자이너의 출발점은 사용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를 조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용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의 인터뷰, 설문조사,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생활하고 있는 현장 분석을 통해서 이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또 공간 활용 목적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공간이 주거 공간, 상업 공간, 오피스, 공공시설, 병원,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공간의 목적에 맞는 기능적 요소를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문화 및 감성적 요구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문화적 배경, 현 시대의 배경, 감성적 요소,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취향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디자인을 기획해야 하는 것이죠. 쪽집게 디자인을 기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와 실무 경험을 통한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내 건축 디자이너는 공간을 단순히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실무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을 적극 활용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공간 디자인을 현실에 반영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최신 트렌드 연구! 공간 디자인의 트렌드는 패션처럼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실내 건축 디자이너는 최신 디자인 경향, 신소재, 그리고 현 시대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것은 요즘 친환경 요소, 태양열,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간에 반영해야 됩니다. 또 기술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지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구조, 조명계, 컬러에 대한 심리학, 그 다음에 공간의 배치 등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탐구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경험과 사례 연구인데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실무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인 디자인 표현, 그러니까 공간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실내 건축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뭐야? 예뻐야 된다. 실내 건축 디자이너는 미적 감각뿐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간 활용도를 고려해서 최대한 조화로운 공간을 멋지게, 예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적 감각. 태어나면서부터 미적 감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연구해야 돼? 뭘 공부해야 돼? 조형 요소, 색채 조화, 조명 연출 등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거 뭐야? 실용성 고려. 공간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동선, 가구 배치, 기능성을 고려해서 실용적인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공간은 사람의 감정과 직결됩니다. 조명 색이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 붉은 색이냐, 하얀색이냐, 공간에 어떤 컬러가 칠해져 있느냐, 어떤 마감재가 치부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의 요소를 적절히 어우러지게 활용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실내 건축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실내 건축 디자이너는 감각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내 건축 디자이너는 단순한 장식가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창조하는 전문가입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 그러면서도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을 설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최상의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실내 건축 디자이너의 핵심 역할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 건축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실내 건축이라는 개념, 용어는 실내 건축, 실내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혼용되긴 하는데요. 이 개념은 1970년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건축 이론이 실내 건축 공간, 실내 공간 설계에 적용되면서 실내 건축을 통해서 기존 건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공간이 단순히 건축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 점점점 독립적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실내 건축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차원 공간이다. 입체적으로 공간을 설계해서 활용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평면도, 인면도, 천정도를 통해서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했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물론 그 방법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만 한 번에 3차원 공간을 계획하고 그려나가고 표현하면서 입체적으로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각의 경험.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을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을 활용. 자연 채광이라는 이 태양이라는 빛을 통해서 공간의 성격을 정의하고 보여주고 표현했었는데요. 이제 자연의 빛 플러스 인공의 빛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공간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또 웰빙을 증진시키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내 건축 디자인의 미래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첫 번째, 인간 중심 디자인,
디자인으로 변한다. 사용자의 경험과 감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미래의 실내건축 디자인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더욱더 강조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경험과 감각을 최우선으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디자인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걸 풀어나가려면 사용자 맞춤형 공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개개인에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이 중요해질 것이고요.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요구하는 조명, 색채, 감촉 이런 것들을 활용한 감각적이면서도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포용적인 디자인, 이건 뭐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에 대한 사용자를 배려하는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확대돼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거, 융합적 사고. 기술과 인문학적 요소를 결합하면, 우리가 인문학 하죠. 그러니까 기술만 발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적극 활용할 다양한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필요한 요소를 적극 활용을 해서 공간에 표현하다 보면 더 풍부한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필요한 거, 기술과의 융합. 지금도 많이 챗 GPT다, AI다, 이런 소리 많이 나오죠. AI, 또 사물 인터넷, IoT, VR, AR 등의 기술들을 통해서 공간 표현을 활용하면 더욱 스마트한 공간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적 접근을 다시 정리하자면 철학, 심리학, 사회학 같은 것들의 요소를 공간 디자인에 접목해서 사용자의 감성과 경험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실내건축 디자이너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학제적인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요. 건축가, 엔지니어, 그리고 순수 예술가 등과 콜라보레이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미적 요소를 넘어서 공간이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기능의 최적화, 그리고 점점점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미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재와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인 그런 설계를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사용자 요구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변신 로봇처럼 이 공간이었다가 저 공간이었다가, 우리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형 가능한 공간 기획을 통해 사용자에게 높은 공간 가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실내건축 디자이너는 단순한 장식가가 아닙니다. 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창조하는 전문가입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내고요. 그러면서도 감각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을 설계한다. 그게 바로 실내건축 디자이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실내건축 디자이너의 핵심 역할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래 실내건축은 인간 중심의 디자인, 융합적 사고, 그리고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럼 그런 실내 건축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계획하고 만들어야 되느냐?
실내 건축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첫 번째, 맥락을 고려해야 됩니다. 공간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환경을 생각하고 공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료와 색상인데요. 적절한 재료와 색상의 조합은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공간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 색상, 환경들을 중심으로 잘 조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실내 건축 디자인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내 건축 디자인은 단순히 공간 설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텐데 뭐가 있냐?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잘 설계된 공간은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행동, 기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산성 증대입니다. 효율적인 공간, 그러니까 특히 사무 공간, 업무 공간에서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에 의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적 가치 창출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도서관처럼 독창적인 실내 공간은 하나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도서관,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창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실내 건축 디자인 분야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재료와 에너지 효율을 바탕으로 한 설계가 필수적이고요. 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지 않고 한번 만들어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두 번째, 정말 AI, 스마트홈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너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기술과 사물 인터넷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기, 전자, 기술을 통합한 그런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듯이 다목적 공간을 설계해서 다양한 용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디자인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내 건축 디자인의 전반적인 개념, 발전 과정,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실내 건축 디자인은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설계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가 그러하겠지만 실내 건축 디자인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요. 이에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공간을 바라보실 때 단순한 구조물,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디자이너인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감각과 경험을 담아내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